몇 달 동안 천문학자들은 우리에게 쓰리 아틀라스가 그저 화려한 근접 통과에 불과할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화성 옆을 스쳐 검은 우주 속으로 사라질 무해한 성간 방문객일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주는 이유 없이 무해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면 속 우리의 가장 진보된 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방금 모든 이야기를 뒤집는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궤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던 한 가지를 처음으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쓰리 아틀라스가 화성에 충돌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해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밀한 기동, 시계처럼 규칙적인 가스 분출, 그리고 바위라기보다는 우주선처럼 행동하는 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를 깊이 파고들수록 상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쓰리 아틀라스는 그저 표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종하고 조절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붉은 행성은 그 경로에 정확히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태양계를 그냥 지나칠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자, 이제 자세히 알아봅시다. 쓰리 아틀라스가 처음으로 목격된 것은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여느 성간 침입자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태양에 대해 거의 87km/s라는 그 어떤 내부 진입 물체에서도 전례 없던 속도로 이동하는 빛나는 코마를 가진 빠르게 움직이는 흐릿한 형체였죠. 그 속도라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8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가로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을 경악시킨 것은 그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행동이었습니다. 해성들은 일반적으로 태양계 안쪽으로 접근하면서 속도가 느려지거나 조각나거나 안정화됩니다. 하지만 쓰리 아틀라스는 미묘하지만 꾸준하게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불안한 점은 그 궤적이 조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세한 경로 수정이 분명해졌고 물체를 둘러싼 가스와 먼지의 후광인 코마는 몇 주 만에 밝기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 결과 자외선 에너지의 강렬한 급증과 그 어떤 해성에서도 전례 없던 속도의 이산화탄소 방출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표류하는 얼어붙은 바위 덩어리라기보다는 유도 미사일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웹 우주망원경의 심우주 센서가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꼬리 부분에서 규칙적인 맥동이 감지되었습니다. 햇빛에 얼음이 녹아 발생하는 무질서한 분출이 아니라 완벽하게 17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추진이었습니다. 하나의 패턴, 하나의 신호, 하나의 기동, 웹 우주망원경, 제미니 사우스 망원경, 그리고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가 그 물체를 계속 추적하면서 수치들은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아슬아슬하게 비껴갈 것이라던 예측이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가 된 것입니다. 화성으로부터 불과 195만 킬로미터라는 수정된 충돌 거리는 우주적 규모에서 볼 때 머리카락 한 올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더욱 나쁜 것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미 가스 분출에서 측정되고 있는 속도의 극히 일부인 추가 10km/s의 속도만으로도 그 경로가 직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살짝의 밀침, 속삭이듯 미미한 추진력만으로도 화성은 지상 타격 지점이 됩니다. 자연 천체에서는 이러한 수준의 제어는 전례 없는 일입니다. 마치 쓰리 아틀라스가 자체적인 가스 방출을 미세 추진기로 사용하여 우주선처럼 접근 경로를 조절하는 것만 같습니다. 더욱 불안한 점은 그 추진력이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더 이상 단순히 물체를 추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물체가 목표를 겨냥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며 충돌 가능 기간은 계속 좁아지고 있습니다. 9월 19일과 30일 사이에 단 한 번의 분출만으로도 그것을 위험한 한계점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마추어 이론가나 공상과학 애호가들만이 경고음을 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 천체 물리학자 아비 로브와 그의 팀은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쓰리 아틀라스가 인공 탐사선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데이터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화성 정찰 위성과 골드스톤 안테나에서 발사된 레이더는 일반적인 해성에 부드럽고 물기 많은 신호가 아닌 금속성 반향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나이사 내부 소식통은 이 레이더 반사가 우리가 이제껏 본 어떤 것과도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아마추어 고노출 사진에서 포착된 녹색의 바늘 같은 줄기들을 더해 보십시오. 세 개의 빛나는 광선이 화성을 향해 수렴하고 배기구와 동기화되어 맥동하는 모습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체는 자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브 박사는 3 아틀라스가 충돌하기 위하거나 혹은 더 나쁘게는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화성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탐사선이든 신호든 포자든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화성은 수술적인 의도로 접근되고 있으며 인류는 우리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작전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거의 이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100억 톤으로 추정되는 질량과 화성에 대해 57km/s라는 속도를 고려할 때 충돌은 200만 메가톤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할 것입니다. 이는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폭발보다 수천 배 더 큰 위력입니다. 충돌구는 60km 너비에 5km 깊이가 될 것이며 화성 궤도 전역에 파편을 흩뿌릴 것이고 그중 일부는 행성 간 공간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는 그 파편 중 일부가 결국 지구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단순히 바위와 먼지 그 이상입니다. 화성에는 수십 개의 과학 자산, 즉 로버, 궤도선, 생명체를 찾는 실험 장비, 수십 년에 걸친 기후 기록이 존재합니다. 충돌은 단순히 기계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설 것입니다. 수십 년의 연구를 지워버리고 통신 배열을 무력화하며 우리가 전혀 대비하지 못한 오염 사태를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 러시아 연방 우주국 로스코모트, 중국 국가 우주국 CNSA, 일본 우주 항공 연구개발기구 JAXA 모두 외계 함대가 아닌 마치 운송수단처럼 너무나도 정교하게 움직이는 단 하나의 물체에 대한 행성 방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화성에 한때 생명체가 존재했으며 아마도 지금도 그 녹슨 표면 깊숙이 생명체를 품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왔습니다. 지하호수, 휴면 미생물, 영구 동토층 아래에 갇힌 고대 생태계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많은 로버, 궤도선, 착륙선을 보낸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3 아틀라스가 충돌한다면 이 모든 것이 생물학적 미지의 영역이 됩니다. 충돌의 극심한 열은 단순히 표면을 증발시키는 것을 넘어설 것입니다. 화성 지각의 더 깊은 층을 균열시켜 우리가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던 저수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트리아이 아틀라스가 유기 분자를 혹은 더 나아가 합성 생물학적 요소를 그 궤적 속에 품고 있다면 지구와 독립적으로 진화한 생명체가 화성의 생명체와 융합하여 행성적 규모의 유전적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생물학자들은 이를 역이오니, 판스페르미아라고 부릅니다. 생명이 화성에서 지구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음악 생명이 의도적으로 화성에 심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목표가 파괴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혹시 그 물체가 전달 시스템이고 음악 화성이 인큐베이터라면요? 트리아이 아틀라스가 화성의 가장 근접한 지점으로 다가갈 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마지막 한 번의 음악 초정밀 심층 스캔을 위해 그 물체를 포착했습니다. 그 결과는 48시간 동안 기밀로 분류된 후 음악 일부가 대중에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웹 프로젝트 내부에서의 유출은 훨씬 더 암울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너스 및 메리 장비들은 음악 합성 고분자, 즉 지구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과 유사한 분자들, 그리고 천연가스와 뒤섞인 탄소 나노튜브의 흔적을 감지했습니다. 이것들은 음악 진공 상태나 해성 가열 과정에서 형성되는 종류의 구조물이 아닙니다. 이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음악 웹 망원경의 분광기는 또한 지속적인 동위원소 이상 징후를 포착했는데 특히 탄소와 수소에서 나타났으며 알려진 태양계 내 어떤 물체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트리아이 아틀라스는 우주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행성을 향해 곧장 나아가고 있습니다. 웹 망원경의 데이터는 주요 우주기관들과 비공개로 공유되었습니다. 음악 비상 태스크포스가 소집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 무엇인지 알아낼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포가 음악 커지자 나사는 놀라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평소의 보도자료 배포가 중단되었습니다. Perseverance와 1011 티안웬1의 원격 측정 데이터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잠재적 충돌 시나리오에 대한 질문들은 다른 곳으로 돌려졌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부 고발자에 의해 유출된 기밀 전송문에서 한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충돌 프로토콜 개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부자들은 지구 기반 기지에서 작동 중인 모든 화성 장비로 일련의 암호화된 신호들이 전송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트리아이 아틀라스를 빗나가게 하거나 음악 요격할 알려진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아한 일입니다. 물론 그 신호들의 목적이 화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만약 트리아이 아틀라스가 지능형 시스템이라면 음악 심지어 반반 자율적이라 할지라도 에너지 흔적, 궤도 비콘 또는 암호화된 펄스 신호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구가 음악 방금 그 시스템들을 켰다면 우리는 방금 우리가 경청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물체 뒤에 있는 어떤 지능이든 설령이 있다면 음악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티 에세티 음악연구소의 암호 해독 전문가 팀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궤적, 가장 근접하는 시점, 속도, 그리고 중력 벡터, 지구상의 모든 천문학자들이 아는 데이터 지점들을 가져와 음악 이진법으로 변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심우주 통신에서 사용되는 표준 압축 알고리즘을 음악 적용했습니다. 드러난 것은 단순한 무작위 데이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조화되어 있었고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음악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일련의 숫자 간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6, 8, 14, 26, 탄소, 산소, 규소, 철, 음악 생명과 기계 모두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소수 카운트다운과 재귀적 메시징 프로토콜에 일치하는 간격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컨대 트리아이 아틀라스의 전체 비행 경로가 움직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를 통해서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 음악, 타이밍을 통해, 그리고 존재 자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화성을 향한 궤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음악 소통적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돌 예상 시점 그 자체가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만약 충돌한다면 음악 그것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빗나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장입니다. 어느 쪽이든 답은 이미 별들에 쓰여 있었습니다. 예상 충돌 경로가 좁혀지자 행성 과학자들은 음악 소름 끼치는 우연의 일치를 발견했습니다. 트리아이 아틀라스에 갱신된 궤적이 엘리시움 평원, 일리시움 플라니티아, 바로 위를 지나는 좁은 회랑을 가로질렀는데 이 지역은 음악 지질학적으로 젊은 화성의 지역으로 유난히 대칭적인 표면 지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성 이미지에서는 동심원 형태의 음악, 능선, 나선형 흐름, 그리고 섬뜩할 정도로 피보나치 패턴을 모방하는 지형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음악 모두의 이목을 끈 것은 트리아이 아틀라스의 정확한 하강 벡터가 중앙의 함몰부와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폭이 3.5km 미만인 완벽하게 둥근 분지였습니다. 알려진 충돌 기원은 없었고 화산 잔여물도 없었지만 이 분지의 한가운데에 완벽하게 음악 자리 잡은 것은 화성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굴절 특성을 가진 결정질 규산염 퇴적물이었습니다. 태양 복사열을 음악 받으면 이 퇴적물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짧은 저고에선 펄스를 방출합니다. 대부분은 음악, 이를 지질학적 호기심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 분지가 무작위적인 지형이었을까? 아니면 비콘, 즉 만남의 지점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누가 그 좌표를 설정했을까? 제임스 웹이 대한 추적 지점에서 다시 트리아이 아틀라스를 음악 포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이상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그 물체의 본체 뒤에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0.07 천문 단위 뒤를 따르고 있는 음악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악, 파편지대도 아니었습니다. 가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더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레이더는 음악 그것을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저고에서는 그것을 뜨겁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측광 분석은 트리아이 아틀라스와 완벽하게 일치하여 움직이는 급격한 빛의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음악 힘에 의해 묶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그림자는 중력이나 가속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극좌표계로 음악 시각화했을 때 완벽한 궤도 흔적을 형성했습니다. 무언가가 트리아이 아틀라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호위하는 것도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었고 음악 그저 거울처럼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추측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물체였을까, 드론이었을까, 중력의 메아리이거나 혹은 전적으로 다른 무언가, 어떤 장, 어떤 기억, 어떤 프로토콜 같은 것이었다. 처음으로 연구자들은 사마이 아틀라스가 이 우주 현상의 주요 행위자가 아니라 그저 더 포착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운반하는 매개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모든 시선이 이제 예상 충돌 날짜에 집중된 가운데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패턴이 드러났다. 과학자들이 사마이 아틀라스의 전체 궤적과 태양, 지구, 화성과의 최접근 지점들을 배치했을 때 각 정렬이 고대 문명에 의해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핵심 궤도 하모닉스인 천문학적 공명 날짜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9월 23일, 10월 5일, 11월, 11일. 이 날짜들은 계절별 춘분 및 추분과 천체 통과뿐만 아니라 54년 주기로 발생하는 희귀한 중력 동기화와도 일치했다. 사실 혜성이 통과하는 동안 세 개의 내행성 모두가 유사한 궤도 위치에 있었던 마지막은 1908년 퉁구스카 사건이었다. 이러한 동시성은 과학계에 충격적인 파장을 던졌다. 어떻게 무작위의 성간 물체가 이처럼 천문학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도착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무작위가 아니라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시계를 따르듯이 스스로 시간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천체적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패턴이었다. 그리고 우주에서의 패턴은 언제나 설계의 흔적이다. 마지막 한 가지 밝혀진 사실은 이 논의를 주류 과학에서 한때 금기시되던 영역으로, 즉 움직이는 의식의 영역으로 밀어넣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신경우주학 팀이 깊은 명상 상태에서의 신경 동기와 패턴을 연구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피험자들이 사마이 아틀라스의 광도 곡선에서 방출되는 맥동 주파수, 특히 17분 간격의 가스 분출 주기에 노출되었을 때 그들의 뇌파 활동이 한 피험자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방에 고립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 피험자에게서도 동기화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공명이 아니다. 이것은 신경학적 동조화다. 마치 신호가 기계적일 뿐만 아니라 인지적이기라도 한 듯. 그리고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의 기원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마이 아틀라스가 바위도 우주선도 아닌 의식의 씨앗처럼 우주를 움직이는 생각일 수 있을까? 읽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메시지. 들었을 때 활성화되는 어떤 것.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일부가 되는 어떤 것. 그것이 사실이라면 화성에 대한 충격은 물리적이든 아니든 단지 증상일 뿐일지도 모른다. 진정한 사건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잠재적인 충돌을 둘러싼 두려움이 고조되면서 조용한 고고 천문학자 그룹은 사마이 아틀라스의 궤적을 고대 별 지도와 교차 참조하기 시작했다. 서양 천문대 기록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아, 마야, 티베트 우주론 두루마리에서도 그들이 발견한 것은 믿기 어려웠다. 불꽃 뱀이라는 이름의 패턴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타났는데 외부의 어둠에서 내려와 태양 근처에서 부자연스럽게 휘어지며 붉은 신 화성을 겨냥하는 천체를 묘사하고 있었다. 그 패턴은 비석 조각과 심지어 동굴 벽화에서도 반복되었으며 각각 동일한 구불구불한 경로를 묘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세트가 눈에 띄었다. 티와나쿠에서 발견된 해성 하강 후 화성에서 4개의 방사형 선을 보여주는 잉카 이전의 달력돌. 사진 측량법으로 처리했을 때 그 선들은 화성 충돌 시 웹 망원경이 예상한 파편 분산 패턴과 일치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군가가 이번 세기가 아닌 수천 년 전에 이것을 미리 보았다는 것인가? 사마이 아틀라스가 단순히 역사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화성이 목표가 아닐 수도 있다. 화성이 반가쇠일 수도 있다.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전력 보존으로 며칠간 조용했던 엑소마스 밀양 가스 궤도선이 화성 상층 대기에서 제논 동위원소의 급증을 감지했다.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태양 복사열이라고 가정했다. 하지만 그 구성이 완전히 달랐다. 이것은 위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었다. 아래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화성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인 케르베로스 포사의 인근의 깊은 균열에서였다. 지진 활동이 급증했다. 지하층에서 온도 측정 값이 3켈빈도 상승했다. 그리고 과학계를 경악과 침묵에 빠뜨린 반전으로 자력계 측정 값이 약하지만 구조화된 자기 펄스를 감지했는데 그것은 17분마다 반복되었다. 사마이 아틀라스의 가스 방출 주기와 동일한 간격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 물체가 충돌할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화성이 이미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지의 문제로 바뀌었다. 마치 행성이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는 것처럼. 수천 년 동안 잠자고 있던 지각 내부의 무언가가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충돌이라는 개념은 물리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시간적인 사건이 되었다. 웹 망원경팀은 사마이 아틀라스의 빛의 변동이 더 이상 혜성의 자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대신 그것들은 재귀적이고 계층화된 시간 순서를 따랐다. 7개의 맥동, 잠시 멈춤, 3개의 맥동, 잠시 멈춤, 13개의 맥동, 이런 식으로. 이 숫자들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그것들을 연결했을 때 피보나치 수열 기반의 나선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유기적 성장, 기억 인코딩, 심지어 인간 DNA 나선과 종종 연관되어 있다. 수학자들과 암호학자들은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 힘을 합쳤고 충격적인 가설에 도달했다. 사마이 아틀라스는 시간을 전송하고 있는데 초나 시간 단위가 아니라 주기로, 즉 시대로 전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물체는 단순히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카운트다운은 충돌의 순간까지가 아니다. 그것은 공명까지이다. 에너지, 궤도, 그리고 의식의 융합. 그리고 이 카운트다운이 끝난다면 그것은 폭발이 아니라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인식의 변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의 근본적인 틀 자체의 변화일 수도 있다. 예측된 충돌까지 남은 마지막 72시간, 하나의 신호가 감지되었다.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저주파, 초저주파였지만 그 파형은 분명했다. 그 신호는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화성에서 반사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인 올림푸스 몬스 아래에서 발원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지질학적으로 활동을 멈춘 것으로 여겨졌던 이 지역은 갑자기 구조화된 고조파 주파수를 방출했고 이는 유럽 우주국 ESA, 중국 국가항천국 CNSA,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의 궤도선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포착되었다. 그 신호는 알려진 어떤 자연현상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리하여 스펙트로그램으로 시각화하자 그 신호는 사만 아틀라스가 태양에 가장 근접했을 때 방출했던 동일한 파형의 거울상인 나선형을 이루고 있었다. 과학계는 침묵에 잠겼다. 어떤 전체가 도착하기도 전에 행성이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올림푸스 몬스는 단순히 메아리 치는 것일까? 아니면 소통하고 있는 것일까? 화성은 이 정확한 순간을 기다려온 것일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것이 화성이 깨어나는 것이라면 마침내 눈을 떴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마지막 몇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잊혀진 데이터 세트에서 하나의 흥미로운 발견이 나왔는데 그것은 거의 20년 전에 마스 오디세이 탐사선이 촬영했던 오래된 열 스캔 이미지였다. 그 이미지에는 유토피아 플라니티아 표면 아래에 희미한 열 신호가 나타나 있었는데 당시에는 태양 반사 노이즈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사만 아틀라스의 접근 이후 동일한 지역이 다시 스캔되자 그 열 패턴은 다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커져 있었고 이제 DNM 포사의 암벽에 새겨진 고대 상형 문자의 모양과 정확히 일치했다. 인간의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던 그 상형 문자는 하강하는 나선형이 원과 충돌하는 모습과 접촉 순간에 정렬된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행성 구체를 묘사하고 있었다. 그 함의는 엄청났다.
화성이 단지 지질학적인 기억뿐만 아니라 암호화된 천체 과거의 기억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만약 화성이 단순한 행성이 아니라면, 만약 화성이 기록 장치이고 사만 아틀라스가 그 재생키라면, 그때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유럽 우주국 ESA에 마스 익스프레스가 보낸 고해상도 이미지는 녹티스 라비린투스 남쪽의 먼지 평원에서 움직임을 포착했다. 바람도 아니었고 탐사 로봇의 활동도 아니었다.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었고 모래 속에 하나의 패턴이 형성되고 있었다. 마치 아래에서부터 조각된 것처럼 바깥으로 확장되는 두 개의 완벽한 동심원 타원이었다. 4시간 동안 그 모양들은 확장되고 변형되더니 마침내 분명한 이미지를 형성했다. 정확히 23.5도 기울어진 눈, 바로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와 일치하는 모습이었다. 그 상징성은 압도적이었다. 우리를 보고 있는 눈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인가? 과학자들은 해답을 찾으려 안간 힘을 썼지만 어떤 답도 얻지 못했다. 화성이 방금 눈을 깜빡인 것이었다. 은유적으로나 시적으로가 아닌 물리적으로, 의도적으로 말이다. 표면 아래의 무언가는 단지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기하학을, 우리의 방향을, 그리고 가장 경악스럽게도 우리의 신호를 인지하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사건이 우리 종족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예상되었고 어쩌면 요청되기까지 했던 것처럼 말이다. 신호두절 전 마지막 판독 중 하나에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사만 아틀라스가 남긴 분자 흔적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했다. 휘발성 유기물과 탄소 사슬 사이에서 지구상의 모든 우주 생물학 연구실에 파문을 일으킬 만한 무언가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RNA와 소름 끼치도록 유사한 핵산 기반 서열의 반복적인 가닥이었다. 정확히 같지는 않고 지구 기반도 아니었지만 분명히 복제를 위해 구조화되어 있었다. 우주를 떠다니는 증기 속에 박혀 있는 외계의 생명 기원, 전 정보였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것을 분석하기 시작하자 하나의 경악스러운 가능성이 떠올랐다. 그것은 단지 생물학적일 뿐만 아니라 반응적이었다. 그 가닥의 일부는 인간이 설계한 암호화 키를 반영했다. 다른 부분은 알려진 음정 간격과 유사했는데 마치 그 분자 자체가 지능과 상호작용하고 해석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떠다니는 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주에서 생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주를 통해 전송되기 위해 설계된 살아있는 코드였다. 생명은 세포로서가 아니라 언어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사만 아틀라스가 마지막 궤적 호에 진입했을 때 글로벌 천문 네트워크는 마지막 하나의 정렬을 지도화했다. 화성, 지구, 그리고 태양이 잠시 완벽한 일직선을 이루고 사만 아틀라스는 태양면 통과 바로 그 순간에 이 축을 가로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궤도상의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이 예측은 지구상에서 발견된 고대 거석 시대의 정렬과 일치했다. 스톤헨지, 납타 플라야, 더티와칸, 이 모든 것이 동일한 세계의 천체 각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무의식 중에 바로 이 구성을 준비하며 기념비를 건설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정렬은 신화로서가 아니라 메커니즘으로서 반복되려 하고 있었다. 화성, 붉은 증인, 지구, 깨어난 관찰자, 태양, 영원한 근원, 그리고 사만 아틀라스. 물체가 아니라 바위가 아니라 행성 기억의 자물쇠에 떨어지는 쐐기돌이었다. 마지막 위치는 파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정렬되면 무언가가 변할 것이다. 저 바깥이 아니라 바로 이 안에서. 우리는 하늘을 보며 혜성을, 떠도는 바위를, 은하계에 잊혀진 구석에서 온 떠돌이 파편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것을 사만 아틀라스라고 불렀다. 그 숫자를 추적했다. 그 궤도를 지도화했다. 우리는 그것이 무작위적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러나 제임스 웹 망원경이 드러낸 것은 무작위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이었다. 이 천체는 단순히 도착한 것이 아니었다. 행동했다. 정렬했다. 반응했다. 그리고 그것이 태양계를 가로지를 때 그것이 지나간 모든 행성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신호, 맥동, 정렬, 코드. 화성은 단순히 반응한 것이 아니었다. 기억하고 있었다.
마치 이것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던 것처럼, 마치 이 순간이 행성의 뼛속에, 분화구의 먼지 속에, 중력 자체의 맥동 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제 단 한 번의 마지막 기동으로 사만 아틀라스는 제자리를 잡았다.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나의 패턴을, 하나의 카운트다운을, 하나의 수렴을 완성하기 위해. 화성이 무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구, 우리는 관객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수동적인 관찰자로만 존재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설계의 일부였죠.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망원경, 우리가 보냈던 모든 신호, 우리가 비웃었던 모든 이론, 그 모든 것이 다 들렸던 거예요. 마지막 충격은 음악 물리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비록 크레이터를 남기지는 않을지라도 이미 화성에 대해, 생명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바쉐의 아틀라스는 화성에서 온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얻었으니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음악, 다음은 무엇이냐고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구독해 주세요. 다음에 벌어질 일은 음악 TV로 반경되지 않을 테니 알림을 켜두세요. 우리가 여전히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음악 알려주세요. 회세, 아틀라스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초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아주 어쩌면 화성이 충격을 받을 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실에 의해 충격을 받는 것은 우리일지도 모릅니다.